안녕하세요. 김성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이후 7나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나팔은 3차 대전, 다시 말하면 아시아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그것이 3차 대전과 연결이 되는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계시록 8장 7절의 말씀인데요. 첫째 나팔을 불게 되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초토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3분의 1은 지난번에 나왔던 아프리카의 멸망, 네 가지 중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미 대륙 이 네 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아프리카의 멸망이 있었고요. 이제는 아시아의 멸망인데, 그래서 아프리카가 먼저 사라졌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 중에 하나인 아시아의 멸망을 3분의 1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초토화되어진 내용은 폭격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3차 대전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세계 질서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폭격기가 날아가면서 많은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자세히 보면 우박처럼 땅으로 떨어져서 땅에 불이 나고 그렇게 포탄으로 인해서 피가 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폭격기가 날아가면서 포탄을 떨어뜨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지만 요한은 우박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둘째 나팔은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안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해전이 중요할까요? 바다를 장악함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미사일이라든가 나머지 전투 편대들이 전투기를 중심으로 하는 전투기와 폭격기가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 타워로서 항공모함이라든가 핵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동하기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거죠. 지금 항공모함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둘째 나팔은 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중국은 2014년도에 항공모함을 건조하기는 했지만 전투기를 싣고 나를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항공모함에 적합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전에 있어서 좋지 않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물론 러시아와 인도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기능 면에서 미국과 유럽이 해전에 있어서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은요, 미사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고, 이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하는데요, 식수원을 오염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GPS의 발달로 인해서 식수원으로 사용되어지는 식수원의 근원지가 GPS 상으로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사일은 생화탄두가 실려있는 그러한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횃불과 같은 모습으로 별이 날아가는 장면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물샘에 떨어지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에 있는 전 지역이 이미 초토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발전 시설이라든가 모든 전기 시설, 모든 시설들이 파괴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왜 미국이 주도되어져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아시아의 멸망을 주도하고 있을까? 왜 미국이 아시아의 멸망을 주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프리카의 멸망입니다. 아프리카의 멸망은요, 산업혁명 이후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무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전 지역이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에 의해서 양분되어지고 점령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후로 2차 대전 이후로 아프리카가 독립을 했지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자원과 모든 기술이 이미 유럽 주도의 그러한 의존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프리카가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영국과 프랑스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과 서유럽의 모든 강대국들이 그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랍의 봄을 통해서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은 완전히 서양에 의해서 장악되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아시아 지역인데요. 신세계 질서가 아시아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시아가 독립적으로 발전되어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이미 드론과 같이 무인 시스템이 이미 완성이 되어진 상황에서 아시아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금융에 있어서 달러에서 미국의 달러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위안화 중심의 어떤 세계를 그렸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쟁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중국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은 신세계 질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시아 지역이 신세계 질서에 편입되고자 해도 이미 기존에 있는 그런 서양 중심의,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멸망은 필연입니다. 이제 다섯째 나팔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계시록 9장 7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 메뚜기 떼에 대한 증거입니다. 메뚜기의 모양은요, 우리가 전투 헬기를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머리털과 같은 프로펠러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동그란 GPS가 있습니다. 마치 왕관처럼 이렇게 GPS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양은 메뚜기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쏘는 쌀이 있고요. 말이 달려가는 소리처럼 두두두두 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헬기의 소리가 말이 달려가는 소리죠. 다섯째 나팔은 전투 헬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전투 헬기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기갑 부대를 초기에 초토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드론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전투 헬기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무인 전투 헬기도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여섯째 인에 가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유프라테스에 있는 그러한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인 탱크에 대한 등장입니다. 무인 탱크는 어느 지역에서 등장하냐면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사막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하 벙커에서 엄청난 군사 시설을 통해서 등장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탱크의 숫자가요 2억대입니다. 무인 탱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16절에 보니까 무인 탱크의 숫자가 나오는데 2억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잘 나와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 꼬리가 달려있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그 꼬리가 뱀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탱크의 모습을 자세히 상상해보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탱크는요 무인 탱크입니다. 결정적으로 아시아의 전 인구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요 무인 탱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1, 2만 대가 아니라 2억 대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무인 탱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억 대의 무인 탱크가 아시아 전 지역을 초토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을 3차 대전을 가능하게 하고 아시아의 멸망을 가능하게 했던 기술은 인공위성에 대한 기술입니다. 성경에는 이 인공위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7절 말씀인데요.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는 기술,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은요 인공위성 기술입니다. 이 무인 시스템, 이 인공위성의 기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발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의 중동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술은 전쟁 위주의 기술로 발달해 있고 모든 통조와 방위 시스템, 우리가 알고 있는 MD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다 인공위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발한 것입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이 개발한 거죠. 성경은 이것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아시아를 멸망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전략적인 그러한 기술이 등장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시아가 멸망하게 되면 신세계 질서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아시아 멸망 이후로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 제국이 이제 표면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신세계 질서가 거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세계 질서는 어떻게 완성이 되어질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음녀의 멸망 그리고 적그리스도 제국에 대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면서 왜 이미 신세계 질서가 아시아를 배제한 상태에서 완성되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감사합니다.